피오나의 나도 읽은 것처럼. 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1월 9일이 되었어요. 작년에 좋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월 9일이 되어서 그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세 번째쯤 했어야 될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지금 1월 1일부터 9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1월 1일은 부부싸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리 아이 방학이었기도 했고 계속 이제 방학이라서 아이 스케줄을 따라다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절정에 있다가 결국 이제 막판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1월 1일을 맞이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부부싸움을 잘하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인지 자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기준은 가끔인데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을 했을 때 저의 이제 중요한 건 마음 상태겠죠. 제 마음 상태가 그렇게 막 우울하거나 아니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혼을 할까 막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심각하진 않고 좀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크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또 남편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결혼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뭐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한 모습 그런 거는 저는 진짜 생활의 모습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록 부부싸움으로 시작은 했지만 뭐 그랬다고 제가 뭐 한 해를 나쁘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전혀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다행인 거는 1월 2일부터 아이가 이제 개학을 했어요. 정말 행복한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저의 그 대학원 동기,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만남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또 한 번 느꼈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쉽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모이신 분 중에 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많이 못 들어드리고 온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은 계속 있구나. 다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나가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대학원 동기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만나면 좀 많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랬고, 또 제가 개인 상담을 또 첫 번째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 이제 그분 상담을 몇 번 했는데, 지난번보다 상태가 되게 좋아진 모습을 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분도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상황이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기복이 있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정말 빅 뉴스예요. 조성진 콘서트를 갔어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우연히 얻어 걸린 일이긴 한데요.
예술의 전당 이제 회원들한테만 오픈하는 거에 어떻게 이제 운 좋게 알게 돼서 댓글을 쓰고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나 좋았던 점은 연주를 듣고 그 대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콘서트에 가면 그 연주자가 말을 하는 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제 기억에는 가끔 뭐, 이렇게 육성으로 감사합니다 정도 하는 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콘서트는 그냥 연주만 하고 끝나는데, 그게 마침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여가지고, 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담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조성진 씨가 이렇게 그 자신의 연주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조성진 씨가 비록 25살의 그 어린 청년이긴 하지만 그 오랫동안 이제 피아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아마도 인생의 본질을 많이 깨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 인생에 관한 좀 본질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사를 보시면 기사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조성진의 콘서트를 듣고요. 또 우리 아이가 새로 시작한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처음 다녀오고요. 그렇게 굉장히 이제 바쁜, 벌써 1월을 보내고 있네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오늘 방송할 주제가 금연을 하라잖아요. 근데 금연도 예를 들면 새해 첫 결심에 많이 이제 속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이제 담배 판매량도 1월 1일에 떨어진다고 하죠. 근데 정말 작심삼일이란 게 1월 4일부터 다시 담배 판매량이 똑같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 내용하고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이 내용을 말하려고 하니 또 제 과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계속 이제 지금 네 번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송 내용만 해도 솔직히 제가 못했던 것들을 했던 거고, 또 오늘 방송하는 내용도 그래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래도 굉장히 장기 흡연자였어요. 네. 그럼 이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요. 그래서 커밍아웃도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제가 흡연자였다는 거를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더 많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밝히는 이유는 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내가 참 안 좋은 걸 많이 하고 살고 있었구나. 정말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걸 참 많이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의 좋은 행동을 하고 조금 더 나의 단점을 고쳐가는 그런 게 결국 좋은 사람이 된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 자신을 그대로 놓고 있다면 솔직히 아무것도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언가 바뀌길 바란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반성을 무지 했어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고 나서 조금은 늦었지만, 며칠 전에 그 책을 또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알라딘에 41권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치금을 8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저도 또 착각을 한 게, 한 40권 정도면은 책을 많이 정리했겠거니 싶었는데, 40권을 하고도 여전히 정리할 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역시나 버리기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많이 버려야지만 표시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작지만 실천 하나를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오늘의 주제, 금연을 해라. 그리고 남자 앞에서만이라도 끊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에 그 많은 연애책 중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금연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제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만 꼭 이렇게 금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내용은 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독된 것을 끊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중독이란 것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배에 대한 여자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일단 중독을 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끊는 그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이제 일단 흡연자였으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담배에 중독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행동을 늘 합리화할 정신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흡연자라고 생각하고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99.99%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제 나쁜 남자도 중독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나쁜 남자를 만나는 여자들 생각에는, 나는 언제든 뭐, 이 남자랑 헤어질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든 담배든 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피고 싶어서 피우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제가 이제 중독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뉴욕을 가는 비행기를 탔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간에 그 직항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뉴욕을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제 기억에는 그때 당연히 15시간이 넘었던 것 같고 20시간 가까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비행기도 갈아타니까요. 그랬는데요. 비행기를 처음 딱 타서는 괜찮았어요. 비행기 안에 금연이죠. 공항도 금연이죠. 뭐 그랬는데 이제 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에는 담배 색깔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유명한 그 이렇게 유머 같은 그림이 있잖아요. 뇌 속에 뭐가 들었나 해서 이렇게 단어들이 적혀 있는 뇌 그림에 그런 거로 표현을 하자면 뇌가 정말 담배 다 이렇게 쓰여져 있을 정도로 담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내릴 때 그 순간에는 정말 다 할 필요 없고 담배 한 대만 피웠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릿속에 이제 담배가 꽉 찼던 거죠.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인정을 했어요. 나는 중독자가 맞고, 그리고, 끊고 싶은 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배를 끊어보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담배를 끊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의지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대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의지만 있으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지만 있으면 너무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래서, 저는 또 바로 인정을 했어요.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니 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지가 아니면은 뭘까? 어떻게 끊어야 될까? 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언이란 게 그래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게 조언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그래서 뭐 물어봐봤자 의지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로는 못하겠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금연 프로그램에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겠다. 이런 이제 공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금연 뭐 프로그램 하는 뭐 병원 안내 막 이런 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제 가까운 데를 갔어요. 근데 아마 그게 내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과라서 이제 막 이제 주저주저 하면서 금연을 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기억이 나는 건요. 종이 이제 무슨 방식으로 할 거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갈아붙이는 패치가 있고 약이 있대요. 근데 매일같이 붙이는 패치는 뭔가 이렇게 몸에 붙이는 거니까 티가 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티가 안 나는 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서약서 같은 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금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나는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 정말 글씨인데 그 글씨에 효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서약서를 쓰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말 이거 써야 되냐고 제가 그때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이거 어겼다고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거 아니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약서를 쓰고 그 당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사인을 받아서 그 서약서를 냈어요.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는 하루에 한 알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인가 이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웠나 안 피웠나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약을 받고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는 3개월이 안 돼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입에 담배를 안 댔는데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금연한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라, 독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금연한 사람하고 친구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 경험담으로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라는 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꼭 이제 담배만이 아니라 금단 현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담배를 일단 끊었죠. 그런데 너무너무 뭐죠? 이렇게 느낌이 붕 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붕 떠 있는 느낌이고 머릿속이 맑지 않고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담배를 피워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위험하게 되면 합리화시키겠죠. 역시 나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 사람이야. 담배를 피워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내 몸이 이상하고 뿌옇고 막 의욕도 없고 정말 그게 금단현상인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제가 아는 그 일본어 선생님이 전에도 예를 들었던 그분인데 일본어 선생님이 자기도 이제 금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 지금 이렇다. 근데 이거 어떻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분명히 지나간다고 견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말을 믿고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을 버텼죠.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정말 정말 몸 상태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머리가 맑지 않고 약간 찌뿌둥하고 그런 느낌이, 담배를 끊기 전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고 친다면, 담배를 끊고 그런 금단 현상이 느꼈던 그런 거 이후에 좋아진 상태는요, 담배를 필 때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근데 딱 부작용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끊고 일주일이 딱 지나서요. 냄새가 너무 잘 맡아지는 거예요. 제 경우는. 그래서 전에는 약간 그 음식 냄새가 멀리 있었던 느낌이 있었다면 음식 냄새가 너무너무 코 앞에 대고 하는 것처럼 막 너무 냄새가 잘 맡아지는 거래. 잘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거. 예전에는 음식 맛이 그렇게 맛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맛이 맛있어진 게 이제 첫 번째 변화였고요. 그리고 머리도 상당히 맑아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그러니까 흡연자들의 경우일 거야. 아마 흡연자들은 공감하실 텐데, 주기적으로 담배를 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1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30분일 수 있고, 이런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기에 꼬박꼬박 이제 담배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흐름이 끊겨요. 그게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 못 했죠, 그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서너 시간 쭉 일을 할 수 있는데 담배 때문에 그 시간이 잘라지는 거죠. 아마 흡연자들은 모를 거예요, 그거를.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훨씬 오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가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거가요. 그전엔 지금도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흡연자, 비흡연자를 나누는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로서는 흡연자 공간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암암리에 여긴 흡연이 가능한지 아닌지 자기만의 그런 장소도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되고 검색도 해놔야 되고 또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로 산 게 아니라 담배를 위해서 산 게 아닐까. 그래서 장소도 담배 피는 장소, 흡연이 가능한 식당, 뭐 이런 기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담배를 피지 않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아무나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흡연자면 약간 또 흡연자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흡연자 친구들을 만나고 흡연자인 사람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흡연자 아닌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 만나는 폭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책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뭐 연애를 한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애를 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좋은 거는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공간, 자신의 그 효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의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 장담하는 게 금연을 하고 나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를 굉장히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거꾸로 다시는 담배 손을 안 대게 되고 담배 피는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계속 흡연자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합리화들. 왜 남자는 피는데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합리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쁜 거는 나쁜 거라는 거죠. 나쁜 거를 남이 한다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하는 말인데, 이제 요즘 아이가 크면서 친구들이 하는 좋지 않은 거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치원에 장난감을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죠. 엄마, 누구는 유치원에 장난감을 갖고 왔어. 나도 갖고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유치원에 장난감을 갖고 가면 되니? 안 되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누구는 안 되는데 갖고 왔고 나는 그 친구처럼 그리고 그 친구를 좋아해서 자기도 장난감을 갖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했죠. 그 친구 엄마가 된다고 했을지 몰라도 너희 엄마는 안 된다. 그리고 친구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따라하는 건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해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 교육의 효과가 100% 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고 할 때는 자기는 안 쫓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이나 그런 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그 아이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장난감도 안 넣어줬을 뿐더러 그렇게 좀 단호하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쫓아하는 거는 어린아이부터 정확히 안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자도 피는데 왜 여자는 안 되냐라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흡연을 하는 사람이 금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 금연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 상당히 많고, 그 여러 가지 기관에서 금연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어렵다면 남의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에요. 절대 창피한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금연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무언가에 중독되었다고 느꼈을 때 정말 그 중독이 나쁜 것이라면 좋은 거에 중독은 없죠. 좋은 거에 중독이란 표현은 안 쓰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에 쓰는 표현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나쁜 습관, 중독을 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금연 얘기를 하지만 중독을 끊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꼭, 드러나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심각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물 중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독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심각한 게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좀 잘못된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중독의 경향이 보인다 하면은, 그거를 끊으려는 노력을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을 했듯이 정말 나쁜 것을 끊어보는 그런 모진 경험을 하고 난다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유튜브 방송 금연을 해라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다섯 번째 미소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